축산, 검협전. 37화 현음동 음양수. 마각이 실력자를 청하러 홀로 현음동으로 향하고 유연낭이 비수를 엿보다 아찔한 기교에 넋으릴래. 효월이 음양수를 소개하며 신통력이 대단하다고 한껏 축하세우자 다들 공손히 예를 취했다. 그리고 지통이 효월에게 서곡주를 쫓아간 상황을 물었다. 어린 놈에게 당하다니 참으로 면목이 없구먼. 동해 삼선이 무용검을 쓰긴 하지만 광명정대한 자들이라 암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지. 한데 그 제자 중에 무용검을 쓰는 자가 있을 줄이야. 내가 방심했네. 미리 알았더라면 애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광을 쏘아 단단히 방비했을 것인데. 아무튼 녀석과 서곡주를 쫓아 벽사촌까지 갔는데 막 잡으려는 순간 취도인과 염선이 나타났네. 그 둘은 옛 동문이기도 하고 예전에 큰 도움을 받은 일이 있었지. 오랫동안 만나지 않아 빚을 갚을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길을 가로막고 보내달라 사정하니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네. 돌아오면서 보니 불길이 사그라들었더군. 별 문제 없겠다 싶어 마침 생각난 옛 친구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지. 한데 가는 길에 두 사람을 만났네. 마도우가 소식을 듣고 이 친구를 청해오는 길이더군. 사실 마각은 일찌감치 자운사에 도착했는데 어느 날 성도 부근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사숙인 철적선 이곤호를 만났다. 마침 잘 되었다 싶어 자운사를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자네나 나나 아미파의 적수가 못 되네. 무산 신여봉 현음동에 가서 음양수를 청해보게. 아미파가 근래에 선골의 동정인 젊은 검협 수십 명을 거두었다고 하니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고 운을 띄우게. 괴팍하긴 하지만 아주 감정적인 사람이라 비위만 잘 맞추면 기꺼이 나설 것이네. 혼자서 10사람 몫을 해낼 능력자이지. 나는 아미파 쪽에 천적이 있어 갈 수 없네. 자네도 각별히 조심하게. 그럼 다음에 보자고. 이곤호가 나중을 기약하며 떠난 후 마각은 음양수를 설득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아 자운사에 알리지 않고 일단 무산으로 향했다. 현음동에 도착해 열심히 음양수를 설득했지만 반응이 냉랭했다. 이곤호가 나를 앞세워 제 이속을 챙기려는 모양인데 꿈도 꾸지 말라고 해. 마각이 단념하고 자리를 뜨려는데 벼랑간 도동 하나가 허둥지둥 뛰어왔다. 사부님, 웬 노인이 사형을 죽이고 그 아이를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음양수가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서성이다 갑자기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다. 마각이 한참 기다려도 반응이 없어 돌아가려고 일어서는데 도동이 귀갯말로 작게 속삭였다. 잠깐 기다리세요. 잠시 나가신 것이니 금방 돌아오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 되물으려는데 음양수가 눈을 번쩍 떴다. 젠장, 정말 빠르군. 그새 멀리 가버렸어. 조금만 빨리 알았어도 절대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야. 그러고는 다시 일어나 마각의 손을 잡았다. 채비를 할 테니 잠시 기다리게. 같이 자운사에 가지. 마각은 음양수가 갑자기 변덕을 부리자 어리둥절했다. 왜? 줏대 없어 보이는가? 나는 본래 누구 편도 들지 않아. 내 이익이 가장 중요하지. 나한테 이익이 있는 쪽이 내 편이야. 어제 근골이 좋아 체보하기 딱 좋은 아이를 잡아왔는데 방금 웬 도사놈이 내 제자를 죽이고 그 애를 데려갔네. 원신을 운용해 쫓아갔는데 결국 놓쳤어. 검광을 보아하니 아미파 놈이 분명해. 나는 아미파에 해를 끼친 일이 없는데 감히 내 일을 방해하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 뜻을 알겠는가? 음양수가 도동에게 마각이 쉴 곳을 마련하라 이르고 깊은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어서야 허리춤에 호리병을 차고 거나하게 취해 벌건 얼굴로 나왔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 몇 가지 당부를 한 후 바로 길을 떠났다. 중간쯤 갔을 때 마침 그를 찾아오던 효호를 만났고 함께 아미파에 대적하기 위해 자운사에 도착한 것이었다.
그날 오후 자운사에 이름난 실력자들이 연이어 도착했다. 먼저 신강 천산망우령 화운동의 저겸이, 두 사제 금안비비 좌청호, 추운동자 소태와 함께 왔다. 계속해서 운남 고죽협의 무발선 여원자가 도착하고 귀주 남강 유인체의 환우제, 화무량, 화수라가 제자 몇 명을 데려왔다. 이들은 모두 악명 높은 사교 실력자로 허비랑이나 효월의 부탁을 받고 온 조력자였다. 이들이 합류하자 자운사 무리는 다시 사기를 회복했다. 이중 저겸이 당장 오늘 밤에 벽사촌을 치자고 주장하자 동조하는 자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효월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검선이 여럿이니 보름날 오전까지 기다리자고 하였다. 이날 도착한 사람들은 대부분 속세의 음식을 먹지 않았으나 유인체 체주와 그 제자들은 육식을 매우 즐겼다. 그냥 육식이 아니라 털도 뽑지 않고 피가 줄줄 흐르는 날고기를 그대로 먹는 야만인 수준이었다. 이날부터 지통 대신 효월이 주임 역할을 자처하며 양과 돼지를 잡아 손님을 대접하라고 지시했다. 자운사는 워낙 재물이 풍족해 손님이 많아도 넉넉한 술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효월은 음식을 먹지 않지만 사람들을 자리로 안내한 후에도 함께 앉아 주임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 이경이 다 되어서야 술자리가 끝났다. 일부는 대전에 그대로 자리를 잡아 운기조식하고 일부는 지통이 안내한 선방에서 여인과 한바탕 즐겼다. 용비는 음양수의 채보수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객방으로 청했다. 이 객방은 세 칸 구조로 가운데 칸에 출입구가 있고 음양수와 용비가 각각 좌우 바깥쪽 방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소령과 유연낭이 음양수의 명성을 흠모해 기꺼이 몸을 바쳐 가르침을 받으려 했으나 눈치 빠른 지통이 따로 나이 어린 소녀를 골라 시중을 들게 하였다. 음양수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용비, 소련, 유연낭은 객방 문을 들어서자마자 음양수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음양수는 말없이 웃기만 하다 세 사람이 거듭 청하자 못 이기는 척 입을 열었다. 가르쳐주기 싫은 것이 아니오. 어설프게 배워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지 못하거나 함부로 남용하면 아무 효과가 없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음양수가 끝내 거절하자 세 사람은 몹시 불쾌했으나 대선배인데다 워낙 대단한 실력자라 감히 어쩌지 못했다. 음양수는 잠시 앉아있다가 쉬어야겠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세 사람은 원래 음양수와 다 같이 뒤엉켜 방탕하게 즐기는 것까지 생각했으나 감히 붙잡을 수가 없었다. 음양수는 지통이 보낸 두 소녀마저 돌려보내고 문을 걸어 잠갔다. 분명히 음양수가 밤마다 동정 남녀를 데리고 잔다고 들었는데 전혀 아니지 않은가? 세 사람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 누구랄 것 없이 창문 아래 달라붙어 몰래 방안을 훔쳐보았다. 곧이어 눈앞에 펼쳐진 아찔한 광경에 숨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